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 항상 눈앞에 있었지만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부자가 되는 일은 사실 복잡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부를 얻기 위해 마법을 찾는다. 아무도 모르는 투자 비법, 한 방에 인생이 바뀐다는 기회,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인맥. 그러나 그렇게 밖만 바라보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 대구에서 작은 상점으로 시작했던 나 역시 한때는 같은 질문을 붙잡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하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 답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식과 태도에 있었다. 돈을 버는데 천재적인 머리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샜고 무엇을 버리느냐였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수십 년간 사업과 인생에서 반복해 검증한 부가 쌓이는 구조를 이야기하려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끝까지 보라.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이 왜 아직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다. 부자는 눈에 보인다는 믿음. 이 장에서는 그 착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번듯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큰 집, 값비싼 물건, 여유 있어 보이는 말투.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작게 느낀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러나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확인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형편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겉으로는 늘 단정하고 검소해 보이던 상인이 있었다. 하지만 장부를 들여다보면 매번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반대로 흐름해 보이지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살아남은 쪽은 언제나 후자였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밤에 잠들 때 불안하지 않은 상태인가? 나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도, 이후 규모가 커진 뒤에도 생활의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자산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이르게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는 사실 부자가 아니라 소비를 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진짜 부는 소리 없이 쌓인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부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자유의 크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봐서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내 선택을 결정해 본 적 말이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습관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나가 아니라 남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다. 이 장, 제2장에서 다루는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 놓인다.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앞서 있는가? 누가 더 체면이 서는가? 이 비교는 조용히 사람의 판단을 바꾼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택하게 만든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이 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보아왔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장부를 열어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늘 말이 같았다.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체면은 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 남의 시선은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빚과 불안,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흔적뿐이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다. 외부 평가 기준과 내부 평가 기준. 외부 기준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내 모습이 남들 눈에 성공처럼 보이는가? 이 기준은 언제든 변한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조롱이 된다. 반대로 내부 기준은 다르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숫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 이병철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한 기준은 언제나 이 내부 기준이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선택은 틀렸다고 말해도 장부와 흐름, 원칙을 통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박수쳐도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자기 인생의 평가권을 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그 인생은 끝까지 남의 인생이다. 해봤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게 정말 내 기준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말이다. 사람의 인생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싶다고 생각할 때다. 이것이 제3장 욕망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선다. 이 일도 해야 할 것 같고 저 기회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 이 불안이 욕망을 부풀리고 욕망은 집중을 갉아먹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기회는 언제나 많아 보인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삼성상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일들이 많았다. 거래를 넓히자는 제안, 급히 돈이 될 것 같은 사업 이야기. 그러나 나는 늘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가? 여기서 핵심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시간 날 때 조금씩 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그 나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중간쯤 매력적인 일들, 완전히 버리기엔 아깝고 전부 쏟기엔 애매한 일들, 이것들이 사람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다. 그리고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사업도 인생도 같다. 집중해야 할 핵심이 5이라면 그 외 20가지는 나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목록이 된다. 이 결단이 없으면 에너지는 분산되고 성과는 흐려진다. 돌이켜보면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유혹보다 장기적인 방향을 택했을 뿐이다. 해봤어? 하고 싶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포기해본 적 말이다. 사람의 인생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은 완전히 나쁜 선택이 아니다. 중간쯤 매력적인 선택,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 이것이 제사장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볼만 하다. 문제는 이 그럭저럭 괜찮다는 판단이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데 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중간 지점에 머무르다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당장 큰 실패는 아니지만 그 일에 시간을 쓰는 순간 더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에너지가 사라진다. 삼성상해 이후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에도 유사한 선택의 순간은 많았다. 당장 수익이 날 것 같은 제안, 조금만 손을 대면 돌아갈 것 같은 사업. 그러나 나는 늘 조심했다. 그 일이 정말로 지금 집중해야 할 핵심인지 말이다. 중간쯤 매력적인 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점이다.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생각이 결단을 미루게 하고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사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애매한 일들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 자원을 빼앗아 간다. 결국 남는 것은 바쁘기만 했던 기억과
뚜렷하지 않은 결과다. 이병철의 선택 기준은 단순했다. 지금 이 일이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은 중요해 보이기만 하는가?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사업도 인생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때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을 의도적으로 버려야 한다.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다. 해봤어?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일이 있는지 말이다. 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지식도 운도 아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인내다. 이것이 제오장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한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달라지길 바란다. 그러나 사업과 인생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무시한 선택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지 보아왔다. 삼성상해 이후 공업으로 방향을 넓히던 시기, 설비와 공장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지 않았다. 기계는 곧바로 말을 듣지 않았고 사람은 더 오래 걸렸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조급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시간을 거치지 않은 결과는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가깝다고. 쌓이지 않은 것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매일 같은 기준을 지키며 같은 방향으로 반복하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날들이 쌓여 어느 날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지금도 힘든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시간과 편이 되는가? 아니면 시간을 적으로 만드는가? 부는 단기간에 튀어나오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 조용히 이동한다.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로. 이병철이 중요하게 본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조금 느려도 되돌아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 그 선택이 결국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다. 해봤어? 지금 당장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옳은 선택을 의심해 본 적 말이다. 사람이 돈을 가장 쉽게 잃는 순간은 언제인가? 지식이 부족할 때가 아니다. 형편이 나쁠 때도 아니다. 감정이 앞설 때다. 이것이 제6장 돈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은 피곤할 때, 억울할 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을 때 지갑을 쉽게 연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은 나를 위해 써도 되겠지. 그러나 이런 선택은 대개 계산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감정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경계해왔다. 삼성 상해 시절부터 돈은 언제나 숫자로 판단해야 할 대상이었다. 기분이 좋다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의 감정을 섞는 순간 판단은 흐려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렇게 아끼면 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제는 고통이 아니다.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지금의 만족이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는다면 그 소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돈은 단순히 쓰고 남는 것이 아니다. 쓰이지 않은 돈은 시간을 만나 다른 모습이 된다. 반대로 감정으로 흘려보낸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늘 바쁜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병철이 강조한 것은 검소함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성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었다. 지금 이 지출이 나를 잠시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의 선택지를 넓혀주는가? 이 질문을 거치지 않은 지출은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돈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 해봤어? 지금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나중에 선택을 줄여본 적 말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렇게 남긴 시간과 자원은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것이 제7장 가장 중요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늘 먼저 이렇게 보았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기회도 오래 품지 못한다는 사실을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간 것은 건물도 설비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눈에 띄는 성과가 늦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읽고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지식과 판단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하루하루 쌓인 이해가 결정의 질을 바꾸고 그 결정이 결과를 바꾼다.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같은 원리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설비는 낡을 수 있고 환경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쌓인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언제나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반대로 규모가 작아도 계속 배우는 사람은 시간이 편이 된다. 해봤어? 바쁜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의식적으로 시간을 써본 적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볍게 본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사람의 미래를 가르는 갈림길이다. 2장, 제8장은 지식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지식은 한 번에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오늘 읽은 한 줄, 오늘 이해한 하나의 원리로 삶이 즉시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한다. 이런 걸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나 나는 다른 장면을 보아왔다. 삼성의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결정 하나에 요구되는 이해의 깊이는 달라졌다. 숫자를 읽는 힘, 구조를 파악하는 감각,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는 눈, 이것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 지식은 서로 연결된다. 처음에는 흩어진 조각처럼 보이던 이해가 어느 순간 하나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판단이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바쁜데 언제 그런 공부를 합니까?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배움을 멈춘 순간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만 움직인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쌓는 사람은 어느 날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나는 지식을 저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다. 눈에 띄지 않게 쌓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배움은 항상 조용하다. 그리고 강하다. 해봤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도 생각을 키우는데 꾸준히 시간을 써본 적 말이다. 사람의 미래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재능도 노력도 아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환경과 사람이다. 이것이 제구장에서 말하려는 핵심이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분위기와 기준에 조용히 영향을 받는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어디까지를 한계로 보는지, 이 모든 것이 환경에서 결정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졌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핑계를 먼저 찾는 곳에서는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하고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이병철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었다. 함께 있을 때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는가, 판단이 흐려지는가.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주변이 바뀌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다.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고 거리를 둘 대상을 정하는 일 역시 중요한 결정이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선택이 더 건강한 환경이 되기도 한다. 모두와 어울리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방향이 다른 곳에서 계속 머무르면 생각도 결국 그 방향으로 흐른다. 두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사고의 방향 위에서 조용히 쌓인다. 해봤어? 지금 당신의 생각과 선택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돌아본 적 말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특별한 비밀은 없었다. 맞다. 이 영상에서 말한 것은 기적도 한방도 아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버리고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욕망에 질서를 부여하고 조급함을 누르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돈을 대하고 자기 자신과 배움에 투자하며 환경과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화려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둔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삼성상회에서 시작해 수많은 위기와 선택의 갈림길을 지나오며 끝까지 남은 것은 언제나 이런 조용한 원칙들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왔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늘을 얻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묵묵히 나무를 심었을 뿐이다. 당신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선택이 훗날 당신을 보호할 그늘이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할 것인가?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아래 짧게라도 남겨달라. 당신이 지금 붙잡고 싶은 한 단어면 충분하다. 신뢰, 절제, 집중, 인내, 기준. 그 한 단어가 오늘의 선택을 붙잡아줄 작은 약속이 될 것이다. 해봤어?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적 말이다. 본 적 말이다. 본 적